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할게요. 두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윤민우님, 페북에서 실존주의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저는 니체, 키에르케고르, 까미, 도스토예프스키, 사르트르, 보부아르, 그리고 카프카 뭐 이런 실존주의자밖에 몰라요. 아마 한 절반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 실존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실존주의는 프랑스 68혁명의 사상적 토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68혁명을 얘기하면서 실존주의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만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민리님, 피터슨 교수의 영상 극자 페미니즘, 여성들이 몰아내야 한다를 소개해주면서 보수 진보 얘기할 때 이 부분을 다뤄줬으면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페미니즘도 어차피 정치 이데올로기의 한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 이데올로기를 설명할 때 얘기해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이 나온 김에 여기서 잠깐 간단하게나마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정치 이데올로기의 큰 흐름에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사회주의는 공산주의까지 포함하는 범주로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계에서 정치 이데올로기를 논할 때 자유주의는 우파, 사회주의는 좌파로 구분합니다. 급진 페미니즘,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불리는 페미니즘은 좌파, 그러니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과 맥을 같이 해요. 사회주의자들이 민주화, 평등을 많이 외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 해체로 귀결이 되거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급진 좌파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가족 해체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듯이 급진 좌파 페미니스트들을 설득하는 것도 좀 많이 어렵다고 봐요. 대신 그들이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대중에게 급진 좌파 페미니즘의 목표를 밝혀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급진 좌파 페미니즘을 외면하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암튼 조만간 시간을 내서 페미니즘을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가 저한테 주사파에 대해서 제가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글을 써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서만 하지 말고 방송으로도 만들어서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것, 알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강의 주제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왜 가난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굳이 구분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둘의 범주가 한 덩어리인 게 아닌가. 같은 정치 이데올로기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굳이 구분하자면 공산주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만들어진 정치 체제, 그런 것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딱히 구분점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 독재하고 프롤레타리아 폭력 혁명을 주장하잖아요. 그런 자신의 이론은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는 사이비 사회주의라고 비판했잖아요. 이거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1875년에 고타강령 비판이라는 글을 발표를 해요, 마르크스가. 고타강령은 여기 지도 보시면 독일의 고타라는 곳에서 독일 사회민주노동자당이 회의를 열어요. 그리고 전 독일 노동자협회라는 세력하고 같이 세력을 합쳐서 단일 정당을 구성하겠다고 선언해요. 그게 고타강령이에요. 근데 이 글을 보고서 마르크스는 이 사람들이 기회주의자들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강령을 조목조목 비판해요. 그 비판한 글이 고타강령 비판입니다. 이 글을 직접 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아래 링크에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마르크스는 여기에서 공산주의를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해요.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마르크스가 단계가 필요하다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레닌이 좀 더 정확하게 구분을 해요. 이때부터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되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와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폭력혁명, 그리고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독재 구축. 이 세 가지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자들을 사회주의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하는 경계점이라 저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얘기할 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굳이 구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책들도 많고요. 아마 대부분의 책들이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본 책이 몇 권이더라? 아무튼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대부분이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를 굳이 구분해 놓지 않고 있어요. 아무튼 마르크스 레닌주의,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폭력혁명, 그리고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혁명적 독재, 이 세 가지를 인정하면 공산주의고요. 이 세 가지를 거부하면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왜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같이 쓰냐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폭력혁명,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혁명적 독재, 이 세 가지를 거부를 하면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사회민주주의자 또는 민주사회주의자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저는 사회주의자라고 하면 공산주의를 포함한 사람들 이렇게 같이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해설해드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내용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아니면 여기 방송에 댓글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명확히 구분되는 지점에 대해서 남겨주세요. 저는 이런 지적인 논쟁이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기 때문에 비판, 반대 모두 환영합니다. 암튼 오늘 강의 주제가 정치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주의가 아니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는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한 강의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왜 가난한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는 왜 가난한가? 이렇게요. 여기에 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가의 시작, 그러니까 국가를 만들 때 첫 단추를 깨는 일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작? 무슨 첫 단추냐고요? 자, 보세요. 공산당은 자신들이 기득권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부르고요. 그들을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로 부르는 사람들의 적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적은 부르주아예요. 그래서 그 적들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사회주의 혁명 내지는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불러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폭력혁명에 성공해서 정권을 잡으면 또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반대파를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반대파가 누구일까요? 기업을 중시하고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재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을 다 죽이고 동시에 기득권 내지는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지주와 교사, 교수, 지식인 그리고 기업가, 금융가 모두를 죽입니다. 그게 이른바 숙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숙청 대상은 그들이 뿌띠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중산층인데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목표는 계급이 없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부르주아의 가족도 뿌띠 부르주아의 가족도 모두 몰살시키고 재산을 빼앗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는 그 누구보다도 해방 후에 소련군이 진주한 38선 이북에서 탈출한 북한 이주민들 있죠. 그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공산주의자들은 최악의 경우에 부르주아뿐만 아니라 뿌띠 부르주아의 사돈의 팔촌까지 다 찾아내서 싹 다 죽여버려요.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죽였으니 누가 남을까요? 말 잘 듣는 사람들만 남죠. 그들이 말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적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사회 상층부는 전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 고급 지식,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들 전부 죽였으니 고급 지식과 고급 기술 전부 사라지는 거죠.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치던 선생들을 다 죽이면 누가 남나요? 학생들만 남습니다. 지식도 사라지고요. 기업 운영이라는 거 고급 지식, 고급 기술입니다. 기업 운영이라는 고급 지식, 고급 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업가를 죽였으니 누가 기업을 운영하게 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공산당원들이죠. 그리고 금융운용? 이것도 굉장히 고급 지식 전문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문적인 고급 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금융가를 다 죽였어요. 그럼 누가 금융을 운영하게 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공산당에 충성한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공산당에서 제일 권력을 차지한 사람한테
아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금융을 운영한다고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라고는 두 가지밖에 없는 사람들요. 아까 말씀드렸죠?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적 독재 구축 이런 단어들만 열심히 뇌까리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기업, 금융, 교육 등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계 자리를 꿰차고 앉는 거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 분야를 과연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행정부, 정당, 사법부, 입법부 등이잖아요. 이런 국가기관 높은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독재 구축을 위해서 충성심을 보여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는 거라고는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적 독재 이런 단어들밖에 없는 사람들이 국가 요직에 앉고 기업과 금융을 운영하고 교육도 하는 겁니다. 한심한 일이죠. 공산주의를 목표로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을 일으킨 사회주의자들은 집권 후에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리죠. 만에 하나 목숨을 빼앗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을 모두 약탈해서 빈곤층으로 떨어뜨려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들한테 출신이 나쁘다는 낙인을 찍어놓고요. 공산당에서 신분 상승 기회조차 안 주죠. 그뿐만입니까? 국민이 생산한 생산물 모두를 국가, 그러니까 공산당이 전부 갈취해가죠. 그리고 인민들에게는 죽지 않을 정도로만 배급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에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혁명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들 사회주의자들의 총칼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런데도 주사파와 싸우지 말라고, 사회주의자들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훈계하시렵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는데도 말입니다. 중산층이 없는 나라, 부자가 없는 나라,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 프롤레타리아 독재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국가기관과 기업, 금융, 교육 등등의 분야를 운영하는데 이런 나라가 부자로 산다면 그게 기적이 아닐까요? 동방명주에서 은진미륵, 지식해설자, 지혜전달자로 돌아온 유은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